존경하는 1천만 서울 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매우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중량구 제3적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최근의 국제관계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견제하면서 국가안보와 국가보위와 국가이익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애국 성인들께서는 우리가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이시한 최근의 국내 쟁점은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가 이슈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핵무기의 개발과 핵 EMP의 실전 배치와 그리고 각종 미사일인 지대공, 지대지, SLBM, IRBM, ICBM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가해 대상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접국가인 빅2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자신들은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별하별 현대무기와 고성능 레이더를 겹겹이 비축하고 한국을 경외해놓고선 약소국인 우리 한국만 질타하고 각종 피해를 가하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게는 별 압력과 제재도 없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석유와 항공유 및 에너지와 각종 전략 물자를 지원하면서 이웃 대국 닮지 못한 편파적이고도 극심한 역차별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일찍이 우리 성인들께서는 문경지구화라고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깊고 뜨거운 우정을 이야기할 때 문경지구라는 표현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숙지해 볼 만한 대목이라 사료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말 소급 서울시의 채무와 부채 현황, 2016년 말 연대 말 사회재산 매각과 수입 현황, 2016년 말 현재 각종 시위재산 임대료와 수입 현황, 그리고 25개 구청별 예산 지원 현황과 교부금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각 자치구마다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살림살이도 매우 각박한 현실입니다. 각 자치구별 각종 지방에서 수입원은 어찌 산출되고 있으며 공동자산세의 안분 상세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각 구청별 광역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원님 다 말씀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하세요. 네. 나머지 질문이 많으니까요. 예. 그럼 나머지는 자료로 인용하시고 볼경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승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예산은 2016년 29조 8,200억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013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 25% 정도 증가됐을 정도로 예산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말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총 채무는 12조 2,297억 원입니다. 그 대체로 도시철도 공채라든지 임대주택에 정부 자금을 차입한 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철도 공채, 국민주택기금 차입이라든지 농수산물 식품공사 시설 현대화 자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채는 28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계속 짓다 보니까 그런 임대보증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7조 7,500억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고 이자 비용으로서 1조 600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건전 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을 저희들이 복지에 4조를 한 8조로 늘리는 정도로 복지라든지 또 일자리 안전에 관한 이런 서울시의 주요 시정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25개 구청별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시가 자치구로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조정교부금이고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재산세 전출금, 그다음 뭐 나머지 보조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치면 총 연간 2016년을 따지면 9조 6천억 정도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 중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34.3%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뭐 사정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중요하고 특히 구청장들이 일선에서 시민들의 여러 복지나 삶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이 재정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시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셔가지고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를 100%로 맞춰주는, 그래서 거의 2,800억 정도의 추가 교부를 해서 지금 뭐 그나마 상황이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제 부총에서 묻겠습니다. 순 3개 잉여금이 각 구청별로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강남과 유별나게 많거든요. 왜 그게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그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강남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 3개 잉여금도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17년 기준에 순 3개 잉여금에 사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강남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경우에는 이 순 3개 잉여금을 세입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 자금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는 이런 일반 조정 교부금 중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 산정할 때 순 3개 잉여금을 수입의 50%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과도한 순 3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세 안분할 때 좀 그 조정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 지금 공동과세 네, 공동과세 얘기입니다. 글쎄요, 뭐 그게 지금 사실은 본래는 강남구의 재산세 워낙 많아서 그것을 공동과세로 이게 2000 몇 년도부터죠? 2008년도? 2008년부터 그렇게 이 절반을 재산세의 50%를 이제 시세로 징수를 해가지고 25개 자치구에 지금 균등 배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나머지 50%까지 그걸 공동과세로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이 강남 주민과의 이런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종 보조금 이제 나가고 할 때 특별히 특정구를 지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해서 좋겠다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제의 각종 보조금이나 재산세 균등 안분할 때 이런 걸 좀 반영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인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치구간의 이 세입 격차가 사실 지금 균형 발전에 서울시 안에서의 균형 발전에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서울시가 지금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컨대 동북 4구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동과세로 인해서 본래 예컨대 의원님이 계시는 중랑구 같은 경우에 재산 세입 격차가 13.2배였는데 지금 4.3배로 완화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큰 격차여서 서울시가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좀 토론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할 분도 계실 테니까는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방영해 드리죠. 저는 현재 마곡지구 개발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에 본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09, 209, 309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은 309는 이제 중앙공원지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109는 이제 주거단지, 209는 산업 R&D 단지를 일컬을 씁니다. 현재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 보니까 공사 진행돼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납히고 있네요. 현장 여건을 본다라면은 이 당초 업무지 산업지구의 업무단지가 좀 분양이 미진하고 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현재 여기 와서 현장 파악을 해본 결과 그 주요 요소가 현재 60%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입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있고 한데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순수 업무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50%를 확보하라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상수시설이 없어서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까는 연계되지 못하고 조인트되지 못한 점이 애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체적 면적이 366만 5,700제곱미터인데 1지구 주거공간이 106만 6천 제곱미터, 2지구 산업 업무지구가 190만 제곱미터, 3지구 중앙공원이 약 70만 제곱미터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지구의 산업 업무지구의 비율이 종전에 본연이 지적했듯이 50%를 업무지구로 하라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 장애 요소가 된 듯 합니다. 특히 LG에서는 현재 약 5만 평을 매입을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LG로 선도 기업으로 해서 각종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하나하나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촉매제가 되려면은 산업과 업무 또 생산시설 라인이 좀 겹쳤으면 좋겠다, 겹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업무지구가 LG단지가 들어와 있고 코롱 또 S-오일, 이랜드, 롯데 이렇게 넥스타이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중앙부지는 대우에서 입점하려고 그러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다시 또 퇴각했다고 그러네요. 이건 또 조금 성행치 못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궤도수정을 해서 업무와 생산난을 겸하는 그런 또 체계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의원 이렇게 나름대로 간파를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마곡단지 309 중앙보건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파운다라가 저 이렇게 찡해서
70만 제곱미터이고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식물원 짓고 신축 현장입니다. 제대로 골격을 갖춰지면은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될 거라고 사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 와서 현장 소장님께 공동으로 문의했더니 1군구 아파트 단지 앞에 4km 구간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현장을 보지 못하는 것은 2km 구간은 완공이 됐으나 2km 구간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건 아쉽고요. 추후에 한번 제가 더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겠습니다만 이제 부지 조성의 그동안의 설계 비용 등으로 약간 궤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USC 공사로 하여금 부지 조성에 관련한 채권을 포함한 매입비 조성 상세 내역과 그리고 본지구 도시계획의 최저계획과 설계 비용 내역 그리고 공사 추진 내역 및 연도별 공정 추진 내역 그리고 지구별 공급 내역 및 매각 내역과 가액 현황 그리고 부지의 매각 상세 내역 및 부지자 상환 상세 내역 그리고 장초 계획의 실행 내역과 현행 좌표 그리고 현황 및 미래에 관련한 비전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이제 마무리 단계 서울시의 자체평가 및 시민의 만족도 어느 정도인지 포괄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리포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내용 중에 벌써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그야말로 이 R&D 융복합 산업지구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면적이 총 366만 5천 평방이니까 이게 100만 평이 넘는 정말 거대한 그렇죠.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개발을 크게 보면 3개 지구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하고 또 업무 산업단지라는 곳하고 또 공원 이런 3개의 지구로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지구는 주거용지, 2지구는 업무와 산업시설 용지, 3지구는 서울식물원이라든지 마곡 유수지 용지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이제 필지로 따지면 한 494필지 정도가 되는데 금년 5월 현재 296필지가 매각돼서 매각 대금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이 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이런 공사체라든지 이런 5조 7천억이 되는데 그중에 4조 6천억은 상환했고 1조 1천억 정도가 아직도 미상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설 기간에 사업 수지로 보면 약 예상액이 481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수익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향후에 마곡의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라든지 주거복지 재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구 내의 어떤 재투자나 환원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래 처음에는 매각이 잘 안 돼서 제가 현장 시장실을 꾸려서 제가 3대 바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다. 첫째, 마곡이라는 곳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바보다. 두 번째 바보는 알면서도 관심을 안 갖는 유형이다. 세 번째 바보는 잘 알고 관심도 가지면서 실제 이걸 안 사는, 매입하지 않는 유형이 세 번째 바보다. 이걸 저희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올해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매각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67.8%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가 우선 우리가 이건 아예 팔지 않겠다고 유보한 게 한 10.4%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무래도 대기업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곳이 약 13.9%.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부지를 제외하면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는 실제는 7.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팔기보다 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파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 지적 중에서는 조금 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과연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100% 좋은가에 대한 용역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원 시설 용지나 업무 용지의 분양률이 낮은 것이고, 실제로는 뭐 정상적으로 잘 분양되고 있다. 지금은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분양하려고만 하면 분양이 될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마곡 지역은 아주 순항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참 그 시내 토지 구입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가에 구매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해서 택지 조성이 110만 평이면 적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큰 바운다리입니다. 이렇게 소도시가 입점했다는 과언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그 인프라도 그런 대로 갖춰 있고, 본연이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에는 몸이 다르셔서 이제 현장 시장실 운영하셔가지고 일조하셨는데, 촉매제가 돼서 여기까지 이제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연이 이제 현장 가서 파간 거로는 사실 2차 이지구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 업무 시설을 40%, 50%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100%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 생각인데 한 50% 정도는 생산 라인, 4차 산업 생산 라인을 겸해졌더라면 좀 그 지역 발전도 촉매됐을 것 같고 토지도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 고려를 해보시지 않았는지.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마곡 지구를 개발할 때는 서울의 미래는 결국 R&D에 있다. 그러니까 제조는 다른 지역에 예컨대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충청남북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공간도 갖고 있고 이런 쪽에 가도록 하는 것이 좋고, 서울은 역시 인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두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R&D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R&D 융복합 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적과 비전, 그 다음에 이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정말 이건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일관해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LG 같은 데서는 완전히 R&D로만 4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만 그런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연구 기능만 이만큼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연면적의 40%를 연구시설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그리고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는 제조시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그것마저도 분양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식산업센터를 서울시가 오히려 지어서 거기에 임대로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이렇게 함께, 또는 대학도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R&D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초점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연이 지적한 것은 일반 산업 업무 시설이 아니고 최첨단 산업, 4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입점하는 것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 해봤습니다. 참조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이 다 타당한데, 서울이라는 곳을 또 한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4차 산업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양재 또 R&CD 지구로 저희들이 또 개발하고 있고, 또 이 세운상가도 사실은 거기가 옛날 항공모함 만든 데 아닙니까? 도심 제조 산업으로
저희들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테스트베드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은 이렇게 차별성을 둬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 분양 그 내역을 보니까 저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양을 많이 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산업체에다가 당초는 그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개발을 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실에 가깝다 보니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일반 상업적으로도 분양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총체적인 단적으로 볼 적에는 택지개발 사업은 선곡제다 본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동남권과 이 서북 지역에 다녀본 느낌이 이 신개발지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부분인데 지하 공동구가 좀 미진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걸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곡지구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가졌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는 하수도가 이게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조금만 비가 와도 오폐수관과 이 빗물관이 함께 합쳐져서 이게 하천으로 흘러넘친다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개선한다든지 말씀하신 공동구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그 교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라 했듯이 평소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선지구처럼 지하 공동구를 좀 활성화시켜서 많이 좀 저주도말이 한다라면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 서울 시내에 우리가 지하 공동구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군데가 되죠? 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도시안전본부장님이나 누가 그게 도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구가 지금 7개소? 예. 잠깐 답변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시장님 잠깐 쉬시고요. 예. 도시안전본부장 현재 공동구는 7개소가 있고, 예,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등포, 목동, 상계, 개포, 은평, 제가 두 군데가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좀 전에 시장님하고 대화 중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 했듯이 평소에 이걸 다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또 말씀 읽겠습니다. 예, 서울시의 온전한 줄이기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1호기는 고리 1호기는 현재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평소 환경 보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견지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클레이 회장국이기도 합니다. 동영상 잠깐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연료전지 발전소 방문한 영상이거든요. 저는 현재 마포 노을공원에 연료전지 발전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한번 방문해드렸는데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작은 부지를 점령하면서 너무 많은 생기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공이 없는 환경 4차 산업에 적응하는 그런 발전 시설이 돼서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을 보니까 부지 면적 2,000평 되는데 발전 시설 용량이 이 마포구 주민의
4만 5천 명의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또 9천 세대 달하는 그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EC사에서 처음 이게 방안을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고 한국의 포스코사 이렇게 해서 등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공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많은 이게 전기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참 굉장히 유망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본인 이원은 사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쾌적하고 주변이 매우 또 아름답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발전소 하나면은 웬만한 전력은 공급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굉장히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화력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적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분산형 발전 설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 용량 20메가와트로서 마포 관내 4만 5천 가구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고 전기와 9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난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자꾸 이제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1,25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시공비가 시공이 되었고요. 또 연간 200억 원의 다소 그 LNG 사용료가 있어서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전화 주식 1단계 사업의 성과와 2단계 사업의 기본 취지는 무엇이며 환경과 대기입에 관한 사업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소가 공생한다 사례되며 특히 외적인 요소가 55%로 본연은 사료가 있는 바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인 요소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요인이 적지 않다 사례되며 중국 대륙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중국이나 몽골 지역 사막지구에 나무 심기 운동과 예산을 투자한 바 있는 바 성과는 어찌 파악되고 있으며 내적인 노력의 소요 골자는 무엇이며 서울 시내 25개 각 자치구별의 협조 내역과 역할 분담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너무 이렇게 선글라스하고 셔츠 색깔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주변에 이 노을 전지 현장이 잘 안 보였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하나 줄이기가 그동안 1단계에서 이제 2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 연말까지 저희들이 총 그러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5년 동안 366만 TOE를 생산하고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전으로 따지면 약 1.8기분, 거의 2기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됐고 온실가스로서는 약 819만 톤을 감축하고 전력 자립률은 1.8배를 개선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국이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원전 14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을 다 폐쇄해도 이런 노력을 하면 결국은 에너지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는 이게 중앙정부가 아마도 이런 정책을 가져가서 그대로 전국화하면 우리가 원전 없는 안전한 에너지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에너지 문제나 이게 결국 대기질 문제로 연결되고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외부 원인이 그러니까 외국 중국과 같은 국외 영향이 55%, 또 수도권 이런 외부가 23%, 그렇게 따지면 77%는 서울 밖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가 22% 정도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연구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처럼 그 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서울과 베이징 간에 MOU도 체결하고 또 다른 동아시아 여러 도시들 9개 도시와 함께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기질 외교를 중앙정부가 좀 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희들이 그런 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몽골의 중국 지역에 그 사마가 방지를 나부식 운동에 동참해서 예산을 투자한 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디까지 우리가 답자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부터 저희들이 몽골의 그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40헥타르에 약 4만여 주 심었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이것만 해도 CO2 흡수 효과는 약 뭐 360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몽골이나 또 중국 쪽에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시 제가 시장님 존경하는 게 환경 문제로 관심가지고 존경하거든요. 이 국가나 세계적으로 박원순 시장한테 벤치마킹 해가야 됩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기후환경법에서 정말 일을 잘하셔서 서울시가 선도적 그런 자치 서울로서 자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국가나 세계적으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좀 해외에 나가셔서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유엔 가서 리포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시장이 PR도 하고, 누가 PR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람입니다. 네, 아까 저는 와이셔츠와 선글라스면 거의 뭐 매혹적으로 다가가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해서 중량에 관한 사항 잠깐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중량구 총괄도를 잠깐 PPT 자료 띄우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이 소득 재분배 등 소외계층이나 열악한 계층에 대한 배려로서 좋은 선을 하지나 예산 및 재원 조달의 한계성으로 주의 깊게 관망할 사안임에도 틀림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외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량구의 사례입니다. 총체적인 실행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지만 실적인 수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형평과 지역 편파성, 계층 간에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시설이 동남지역의 신내동과 면목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뿐 서부 지역, 즉 복지 열악한 중화 뉴타운 지역이나 무기동 지역에 참 취약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화 이동과 무기동 일대는 뉴타운 면목 지역으로서 10여 년간 누적 복지의 사각지대인 지역 현황 실태에 관하여 그동안 변호인이 누누이 지적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으로 있는 바 시정의 법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영상 간단하게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량구 노인종합복지관 면목동 이동 소재한 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심정영 우리 관장님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관장님 평소에 수고를 너무 많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주일에 35분이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략 30명 내외 정도 평균적으로 신규 회원. 그러니까 하루 4명, 5명 되시는 분께서 어르신 계속해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되시네요. 네네. 현재 등록인 어르신께 2만 명에 달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가 이제 450평이고 건평이 759평입니다만은 사실 1999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에 이르기 때문에 17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셨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 시설도 있고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저희 시나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현실에 맞춰서 시의 재정이나 중량구 재정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의원에서의 이치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관장님 애로가 있다면 어떤 분이 애로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복지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르신들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공간으로도 사실은 충분함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1,400명 내외 오신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는 복지관 시설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되시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또 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죄송한 면이 정말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복지관이 사실 저희는 이제 검평이 제한되어 있다. 시장님 이렇게 돼서 좀 전에 본인이 지적했듯이